네, 안녕하세요. 저는 안산시 글로벌 청소년 센터의 은수연입니다. 저는 저희 센터에서 일한 지 올해로 10년 차이고요. 이주 배경 아동 청소년 사려 관리를 기본으로 하면서 여러 아이들을 돕는 일을 하고 있습니다. 해왔던 일들 혹은 저희 센터에서 하고 있는 아이들은 교육적으로 자원이 부족한 아이들에게 교육 지원도 하고 있고 심리정서 지원 그리고 진로까지 도와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 센터는 특이하게도 그런 체류 자격과 상관없이 모든 아이들을 만나고 있어서 난민가정 아이들이나 미등록 아이들에 대해서도 만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 또한 외국에서 이주 노동자로서 살았던 시기가 있었어서 이분들을 이해하기가 더욱더 수월했던 것 같습니다. 저희 센터에서 일반 다문화 가정 아이들 말고 중도이구 청소년이라는 아이들을 만나기 시작한 지는 2013년부터인데요. 그때는 확실히 중국 출신의 아이들이 많았습니다. 그래서 100% 중국에서 온 아이들이 많았고 지금은 점점 고려인 동포라고 말하는 러시아어를 사용하는 중앙아시아권에서 오는 아이들이 점점 더 늘어나고 있는데요. 대부분의 아이들이 부모님이 노동을 찾아서 한국에 오시게 되고 또 그것에 따라서 아이들이 오게 되면서 아이들의 의지로 왔다기보다는 부모님을 따라서 오는 아이들이 많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아이들 스스로가 유학생으로 오는 혹은 한국 사람이 미국으로 유학을 간다고 생각을 하면 가기 전에 미리 공부도 좀 하고 영어도 좀 배워놓고 어느 정도 내가 어떻게 살 것이다라는 미래에 대한 기대감을 가지고 오지만 저희가 만나는 아이들은 어느 날 갑자기 그냥 한국으로 오게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얼마나 살게 될 건지 혹은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내가 무엇을 할 수 있는지에 대한 비전을 전혀 갖지 못하고 그런 비전을 누구도 제시해주지 않는 상태에서 무기력하게 생활을 이어가게 되는 아이들이 많고요. 그보다도 앞서 말하자면 아이들이 한국으로 오기 전에 어떻게 살았는지가 더 중요할 것 같습니다. 보면 짧게는 몇 달 혹은 길게는 저희가 만난 가장 길게는 18년 만에 처음으로 부모를 만나는 아이도 있었습니다. 그렇게 부모랑 떨어져 지낸 기간 그리고 그 기간 동안에 아이가 어떤 경험을 했었는지가 한국에서 적응할 때 굉장히 중요한 영향으로 작용하는 모습을 많이 봤습니다. 아이들이 한국에 오기 전에 보통 친인척이나 할아버지 할머니 그리고 기숙사에서 사는 아이들도 있고 보육원에서 살다 오는 아이들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 아이들이 거기서 지내면서 학대나 방임 등을 경험하기도 하고 혹은 학교 폭력에 시달린 아이들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런 인생의 커다란 힘든 시기, 힘든 사건이 있었을 때 자기를 지켜주고 보호해줄 보호자가 없다는 것, 그리고 자기 편이 되어줄 사람이 없다는 그 경험은 아이들에게 굉장히 충격적인 경험이 되고 그 경험을 해소하지 못하고 그대로 안고 있는 상태에서 한국으로 오게 되는 경우를 많이 보았습니다. 그러고 난 다음에 한국에 오면 오랜만에 만난 부모님이 오히려 남처럼 어려울 때도 있고 정말 18년 만에 처음 부모님을 만난 아이 같은 경우에는 누군지 못 알아봤다고도 했습니다. 그런 안 그래도 심리적으로 불안정한 사춘기 시기에 낯선 관계와 낯선 환경 속에서 살아가는 아이들은 그 이전에 가지고 있었던 경험들이 폭발을 하면서 심리적으로 어려움을 겪게 되는 아이들도 많이 있습니다. 아이들이 오게 되는 이유가 무엇이든지 간에 아이들이 선택한 것은 없다는 부분이 가장 큰 문제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막상 부모님들이 아이들을 불러서 여기에 왔지만 본국에 있는 아이들을 위해서 양육비를 보내는 것과 한국에서 이 아이들이랑 같이 사는 것은 또 다른 문제들이 생겨나게 됩니다. 가족 관계에서의 문제도 있고 그리고 경제적인 문제도 현지에서의 그 환율과 한국의 돈이 다르기 때문에 아이들을 양육할 때 생각보다 더 많이 어려웠다라고 말씀하시는 부모들이 많이 있고 그 떨어져 지낸 기간 동안에 아이들과 자주 연락하고 자주 찾아가서 보고 그렇게 친밀했던 가정들은 다시 만났을 때도 친밀한 관계를 유지할 수 있지만 보통 좀 관계가 소원했던 가족들은 오히려 가족 관계가 더 악화되는 경우들도 많이 봤습니다. 많은 가정들이 굉장히 경제적으로 약간 열악한 편이기 때문에 원룸에서 다 같이 살거나 아니면
투룸인 경우도 있기는 하지만 성별이 섞여 있는 상태로, 그리고 새아빠 혹은 엄마의 남자친구 혹은 새엄마, 그렇게 새로운 가족 구성원들과 또 어린 새로운 동생과 같이 사는 것에 대해서 스트레스를 많이 받기도 합니다. 일례로 저희 아이들이 지금 코로나 기간 동안에 온라인 수업을 많이 했는데요. 아이들이 화면을 자꾸 꺼놓고 있어서 왜 그러냐고 물어봤더니 뒤에서 어머니가 주무시고 있거나, 그러니까 야간 근무를 하고 오셔서 낮에 주무시고 있거나, 혹은 아이가 수업을 하고 있는데 옆에서 아기가 울고 있거나, 그런 경우들이 아이들이 학습에서도 굉장히 열악한 그런 상황들을 많이 볼 수 있었습니다. 아이들이 본국에서 공부를 열심히 하는 아이들도 있었고 열심히 하지 않는 아이들도 물론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한국에 와서 아이들에게 어떤 비전도 줄 수 없다는 게 가장 큰 문제인 것 같습니다. 한국에서 열심히 공부하면 내가 무엇이 될 것이다, 내가 어느 정도 올라갈 수 있겠다라는 기대치가 전혀 없고, 이 아이들을 만나고 있는 사람들도 이 아이들이 얼마만큼 어떤 사람이 될 수 있을 것이다라는 기대감이 없고, 또 부모님조차도 얘네들이 여기서 뭘 하겠어 라는, 그리고 한국의 대부분의 아이들은 너무 당연하게 대학 진학을 준비하는데, 이 아이들은 본국에서 살던 그 배경이나 문화, 그리고 한국에서의 삶 자체가 대학 가는 게 전혀 당연하지 않고 내가 갈 수 있을지 없을지, 아니면 가도 되는지 안 되는지 모르는 상태에서 남들은 입시를 위해서 준비를 할 때 내가 입시를 하는 것이 무슨 소용이 있을까라는 비전을 주지 못하면 아이들이 당연히 방황할 수밖에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아이들이 한국에 온 다음에 부모님들도 본인들이 여기에서 1년을 살지 10년을 살지에 대해서 전혀 비전을 제시해주지 못하는 경우들도 많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아이들이 여기서 한국어를 배워야 하는지, 얼만큼 배워야 하는지, 그리고 내가 여기서 공부를 하고 학업을 마쳐야 되는지, 아니면 본국으로 돌아가서 학업을 마치게 될 건지 전혀 모르는 상태에서 아이들이 무언가에 전념을 하고 노력을 한다는 것도 굉장히 어려운 것 같습니다. 그런데 어떤 아이들 같은 경우에는 본인이 확고한 의지를 가지고 부모님이 돌아가시더라도 나는 무슨 수를 써서라도 한국에 남겠다 라고 이야기하는 아이들도 또 만났습니다. 그 아이들은 그런 의지가 있는 만큼 열심히 공부하고, 지금은 부모님의 동반된 비자로 있지만 내가 대학에 가서 유학생 비자로라도 한국에서 반드시 살겠다라고 이야기하는 아이들도 있는데요. 아이들에게 그렇게 비전을 줄 수 있는 건 결국 그 아이들 주변에서 만나고 있는 어른들이 어떤 좋은 말을 해주고 어떻게 좋은 영향력을 끼치고 있는지가 되게 중요한 부분인 것 같습니다. 저희가 만났을 때 한국에 오자마자 바로 학교에 들어간다든지 아니면 저희 같은 기관에서 교육을 받게 되면 바로 또래 관계도 만들 수 있게 되고, 그리고 여러 가지 정서적으로 지지해주는 프로그램들도 있기 때문에 좀 더 한국 적응에 빠를 수 있는데, 집에서 머문 시간이 길수록 그만큼 아이는 나이가 더 많아졌다는 뜻이고 교육에 공백이 많았다는 뜻이고, 나이가 많아질수록 언어를 배우는 것은 확실히 더 어렵습니다. 그래서 아이들이 언어는 결국 생각을 표현하는 것이고 그 도구가 되고, 그리고 생각을 키우고 언어를 키우려면 여러 가지 인문사회적인 지식을 습득을 해야 되는데, 모국에서 그 인문사회적 지식을 완전하게 완성하지 못한 상태에서 한국에 와서 교육 공백이 길어질수록 이 아이는 정말로 유아의 수준에 머물게 되는 확률이 높아지는 겁니다. 그래서 저희는 가급적 아이들이 한국에 입국하자마자 빨리 어디로든 가서 어떤 교육이라도 받고 어떤 사람이라도 만나서 또래 관계를 만들고 신뢰할 수 있는 어른과의 좋은 긍정적 관계를 만드는 게 이 아이들의 적응에 굉장히 큰 영향을 끼친다고 생각을 합니다. 안산에서는 외국 국적을 가진 아이들의 수만 0세부터 24세, 저희가 말하는 아동기와 청소년기만 10,000명 정도가 있다고 추산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미 한국 국적을 선택한 아이들이나 아니면 체류 자격이 없이 머무는 아이들도 있기 때문에 그 아이들까지 추산을 하면 더 많은 숫자의 아이들이 안산에 있을 수 있다고 생각을 하는데요. 보통 또래 관계는 안산에는 각각의 이제 국가별로 밀집 지역이 따로 있기 때문에
본국에서 그러니까 같은 언어를 쓰는 아이들끼리 많이 또래 관계를 합니다. 그런데 특이한 것은 한국은 나이가 가장 중요해서 친구는 같은 나이의 아이들이지만 이 아이들은 그냥 같이 노는 아이들은 다 친구라고 부르더라고요. 나이와 상관없이 모든 아이들이 같이 어울리고 같이 다니고 그리고 서로를 챙겨주는 모습들을 많이 봤습니다. 밀집 지역에 사는 아이들은 사실 한국말 한마디도 쓰지 않아도 사는데 지장이 없다고 하는데 그 밖으로 나오는 상황이 되었을 때 한국 사람들과 어떻게 관계를 맺어야 되는지 전혀 모르는 아이들이 많이 있습니다. 저희는 어떤 경우에는 너희가 그렇게 이상해 보인다라고 이야기도 해줄 줄 알고 그리고 어떤 경우에는 또 이 아이들이 이상한 아이들이 아니라고 보호해 줄 수 있는 그런 어른들이 있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한 동영상에 나온 중도 입구 청소년의 이야기 중에서는 처음 교복을 봤던 날 너무 기쁘고 너무 좋았는데 그 교복을 입고 하루 이틀 학교에 가고 나서 딱 3일째 되던 날 깨달았다고 합니다. 이 학교에 내가 있을 자리가 없다는 것을. 아무도 말 걸어주지 않고 그런데 저희는 아이들이 학교를 그만두는 것을 막기 위해서 잠만 자도 학교에서 졸업장을 주는데 왜 굳이 학교 밖으로 나오려고 하느냐 그냥 학교에 있어라 라고 설득할 때도 간혹 있는데요. 그때마다 아이들이 하는 말은 그렇게 한마디도 하지 않고 잠만 자면서 학교에 다니는 게 얼마나 힘든지 차라리 그 시간에 밖에 나와서 다른 거를 하겠다라고 이야기는 하는 아이들도 많이 있었습니다. 또래 관계 안에서 뭔가 심리적인 교류도 있어야 되고 그리고 마음을 나누고 그렇지 않으면 뭔가 공부에 대해서라도 이야기하던가 취미에 대해서 이야기하거나 서로 관심사를 공유하는 것들이 있어야 또래 관계를 만들 수 있는데 기본적으로 한국어의 수준이 그만큼 되지 않기 때문에 아이들이 또래 관계를 만드는 것에 더 많은 어려움을 느끼는 것 같습니다. 어느 정도의 사회적인 규범은 아이들이 배우려면 그 밀집 지역 밖으로 나올 필요도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저희가 요즘 무슨 고민을 하냐면요. 결국 그러니까 책을 많이 읽으라고 하잖아요. 책을 많이 읽고 생각 주머니를 키우고 어휘를 늘리고 그게 내 것으로 내재화되어야지 말로도 나오고 나의 뭔가 행동 방식 같은 언어는 내 생각을 표현하는 도구인데 한국에서 한국어만 하는 동안에 생각 주머니를 키우지 못하는 아이들도 있어요. 아이들이 생각 주머니가 작은 것이 나중에도 문제가 될 것 같다라는 생각을 할 때가 있는데 왜냐하면 한국어로는 자기 마음에 있는 말을 다 표현하지 못해요. 그리고 아이들이 대부분 몰라요, 싫어요, 좋아요, 괜찮아요. 이 네 가지 단어로 표현되는 것만 선택을 해요. 아이들의 그런 생각 주머니를 키워주고 좀 더 표현할 수 있도록 그게 모국어든 한국어든 상관하지 않고 아이들이 자신을 좀 더 드러낼 수 있는 활동들이 더 많아져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네, 보통 저희가 많이 생각하는 이주가정의 아이들은 결혼 이민 여성의 가정들을 많이 생각하는데요. 그렇게 되면 조금 더 적응이 수월하게 되고요. 하지만 대부분의 저희가 만나는 아이들 같은 경우에는 가족 모두가 외국에서 한국으로 오게 된 아이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 아이들 같은 경우에 어떤 나라에서 왔는지에 따라서 다르지만 한국에서는 너무 당연한 그런 생활 양식들이 아이들에게는 당연하지 않은 경우들도 있습니다. 남성 위주의 사고를 한다든지 아니면 첫째가 가장 중요한 힘을 가진다든지 그런 것에 따라서 아이들도 서열을 매기고 그리고 내가 좀 더 친하고 잘 대해야 되는 사람과 그렇지 않은 사람으로 구분을 하게 되는 경우들도 있고요. 그리고 대부분의 가정들이 비숙련 노동으로 일하시지만 그조차도 할 수 없는 가정들이 있습니다. 난민 가정은 기본적으로 일을 하면 안 되는 비자이고 그리고 그 불안정한 체류 자격 때문에 정식으로 채용을 해주는 곳도 없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일용직 노동시장에서 일을 하게 되는 경우들이 대부분이고 어느 날은 일하고 어느 날은 일하지 못하는 생활들이 반복되다 보니 아이들이 먹는 것, 입는 것조차도 굉장히 열악한 경우들도 많고 또 언제든지 출국할 수도 있다는 그런 불안감을 가지고 사는 아이들도 많이 있습니다. 저희가 만난 아이 중에서
초등학교 6학년 때 한국에 왔고 1년 동안 저희 센터에서 한국어를 배웠습니다. 그리고 중학교 1학년을 이제 입학을 했고 학교를 다니다가 적응이 어려우니까 그리고 아이가 자꾸 이제 본국으로 돌아가고 싶다, 할머니를 보고 싶다, 갈팡질팡 하니까 여행으로 본국에 방학 때 갔어요. 갔다가 조금 늦게 왔고 또 여기 한국에서 살다가 힘들어지면 본국 가고 싶다고 해서 본국에 갔다가 하지만 결국 거기에서도 키워줄 사람이 없으니까 다시 한국으로 왔다가 그거를 반복을 하다가 성인이 되었을 때 이 아이가 결국에는 한국어도 완전하지 못하고 중국에서의 학업도 완전하지 못한 상태에서 중국에 남게 되어버리는 그런 경우도 보았습니다. 왜냐하면 이 아이들은 기본적으로 한국 국적이 아닙니다. 그리고 한국 국적을 취득할 수 있는 상황도 아니고요. 그러다 보니 성인이 되었을 때 성인이 되면 부모의 동반된 비자를 더 이상 못합니다. 내 스스로 내가 한국에서 살 수 있는 방법을 찾아야 되는데 그 방법들 중에 하나는 한국에서 고등학교까지를 졸업해서 한국에서 이제 어느 정도 적응이 되었다라고 인정을 받던지 아니면 대학교에 입학을 해서 유학생 비자로 바꾸던지 아니면 전문기술 자격증을 따서 한국에서 그 전문기술 자격으로 일할 수 있는 비자를 갖던지 그런 방법들이 있는데 이 아이들이 그렇게 여기서 어렵고 저기서도 어렵고 여기도 안 되고 저기도 안 된다고 왔다 갔다 하다가 시간을 다 허비하고 그만큼 있었던 세월만큼의 한국어 수준이 안 되고 혹은 뭔가 학습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았고 그러다가 한국 국적을 취득할 수 있는 기회나 조건도 다 놓쳐버리고 결국 아무것도 할 수 없으면 본국으로 돌아가는 수밖에 없습니다. 그때 부모님이 같이 돌아가실 건지 아니면 아이만 돌려보낼 건지는 가족 따라 다르겠지만 저희는 아이 혼자 돌아간 경우도 봤습니다. 그럼 그 아이는 혼자 돌아가서 거기서 무엇을 하고 살까? 그것 또한 문제라고 생각을 합니다. 대부분의 아이들은 저희 같은 센터에서 어느 정도의 한국어 교육을 받고 학교로 들어가거나 아니면 학교로 들어가기에 너무 많은 나이에 온 아이들은 취업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학교에 들어가게 되면 학교 적응을 잘 해서 대학까지 다니고 졸업해서 취업을 하는 아이들도 있고 또 어떤 아이들은 대학은 가지 않고 바로 취업을 하는 아이들도 있습니다. 이런 과정은 그냥 한국 아이들과 똑같이 이 아이들이 꿈을 꾸고 그 꿈을 향해 나아가고 있다고 생각을 하면 될 것 같습니다. 또 바로 취업을 하게 되는 아이들의 경우에는 정말 기본적인 한국어만 마치고 나서 바로 취업을 하는 거기 때문에 아주 전문직에 일한다기보다는 공장에서 이제 비숙련 노동을 하는 아이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러다가 저희가 만난 아이들 중에서는 여러 공장과 여러 직업을 전전하다가 결국 자신의 적성에 맞는 직업을 찾게 되어서 지금 페인트 공으로 일을 하고 있는데 그 사장님과 아주 좋은 파트너가 돼서 정말 전국을 누비면서 비록 우리가 생각하는 속도와 다를 수 있지만 우리가 생각하는 모습이랑 다를 수 있지만 아이들은 계속 성장하고 있습니다. 아이들은 어떤 환경에 있든지 간에 결국은 성장을 합니다. 그런데 그것을 믿고 옆에서 지켜주는 사람이 바로 이 아이들을 만나는 저희들이 되었으면 좋겠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아무도 이 아이들에게 괜찮다라고 말해주는 사람이 없었습니다. 한국어 못하는 것도 안 되고 공부를 못하는 것도 안 되고 학교에서 엎드려 있는 것도 안 되고 그리고 힘들어하는 것도 안 되고 학교에서 잠을 자면 왜 안 됩니까? 잠을 자는 게 선생님들은 안 된다고 하시죠. 왜 안 돼요? 누구를 위해서 안 되는 건가요? 수업을 하고 뭔가 교육을 시켜야 되고 가르쳐야만 하는 나를 위해서 아이가 잠을 자면 안 되는 건지 아니면 잠자는 이 시간에 이 아이가 놓칠 것들이 너무 안타까워서 안 된다고 하는 건지를 스스로 한 번만 더 생각해 보면 좋겠습니다. 이 아이가 이 시간에 누워서 잠자고 있는 이유가 마음이 아파서인지 아니면 이 수업이 가치롭지 않다고 생각해서인지 정말 본인이 도저히 눈 뜨고 들을 수 없을 만큼 고통스럽기 때문인지 그거를 한 번만 더 되돌아봐 주시고 아이의 입장을 생각해 주시고 조금만 더 기다려 주시면 아이는 결국 일어나서 그 시간을 이겨낼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